어쨌든 조만간에 일기 쓰고 낭독하고 노래하는 여기는 이내 책방입니다. 기타 소리가 이상하네요. 뭔가 어떻게 된 거지? 먼 길을 갔다 오면서 얘가 좀 상했나? 나중에 좀 챙겨봐야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어쨌든 조만간에 여기 이내 책방 라디오고요. 저는 이내예요. 오늘 진짜 정신이 없어가지고 라디오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오늘 제가 겪은 사연이 너무나 기구하여 녹음해야겠다 하고 그 늦은 시간인데 시작했어요. 제가 사실은 오늘 동물권리장전이라는 뭐라고 해야 되지? 동물의 권리를 지키자고 주장하는 그 막 액션 단체가 있어요. DEX? 이름도 잘 모르겠네. 죄송하네요. 아무튼 그런 직접 행동하는 동물을 위해 직접 행동하는 네 그런 친구들이 실제로 막 닭 도축장 앞에서 막 시멘트 뭔가 이런 걸로 막 쇠사슬로 결박해가지고 막 그 동물 지키자고 운동으로서 그런 행동을 해서 다음 주 초복에 뭐 재판 받으러 가서 동물의 권리를 대변해서 뭐 할 거라고 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비질에서 그 친구들을 만났고 비질은 그 도살장에 마지막으로 가는 그 동물들을 기록하는 또 다른 행동이에요. 그건 서울 애니멀 세이브라는 단체에서 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멤버들은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니멀 세이브 친구들이나 아니면 거기 DX 친구들이나 뭐 주최 측이 몇몇 되게 그 유의미한 행동들을 펼치는 그 활동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추얼이라는 그 이제 동물들 구출해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걸 또 상징적으로 하는 생추어리를 또 최근에 만들기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는 친구들인데 제가 이제 비지를 다녀와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오늘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그 직접 행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와서 그 노래 불러줄 수 있겠냐고 해서 뭐 할 수 있는 거라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당일치기로 다녀왔어요. 근데 다녀왔는데 제가 10시 기차를 예매했거든요. 근데 눈을 떴는데 9시 50분인 거예요. 제가 어제 되게 오랜만에 공연을 했는데 그게 되게 피곤했나 봐요. 그래서 너무 좀 피곤하다 싶어서 되게 일찍 잤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알람을 맞췄는데 요즘 제가 알람 듣고 잘 일어나서 좀 자신감이 있었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 기차표를 취소하고 반환하고 새로 끊었어요. 한 11시 출발하는 거를. 그래서 진짜 부랴부랴 준비해가지고 역에 갔거든요. 그래서 한 10시 50분쯤에 막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제 거기에 나와 있는 기차 넘버랑 제가 타러 가는 그곳의 넘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제가 너무 급한 마음에 부산에서 서울 가는 티켓을 끊어야 되는데 서울에서 부산 가는 티켓을 예매를 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55분쯤에 그 사실을 알게 돼서 다시 그거를 반환하고 부산에서 서울 가는 마침 같은 시간대에 차가 있어가지고 뛰어가지고 그 차를 탔어요. 와 진짜 오전에 1시간 동안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실수 잘 안 하는 편인데 뭔가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하는 면이 있어가지고 진짜 근데 무사히 도착했어요. 제 시간에. 진짜 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라디오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착했을 때 또 도착해서도 문제가 끊이진 않았어요.
그 친구들이 음향 같은 거를 또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엄청 조그만한 앰프를 녹색당에서 하나 빌렸고 자기들이 또 하나 구입했대요. 근데 이제 기타 연습할 때 쓰는 그런 앰프였어요. 조그만한 출력 별로 안 되는. 그래서 하나는 마이크를 하고 하나는 기타를 하고 마침 이제 시위에 참여하러 오신 분 중에 그런 거 잘 봐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소리를 잘 잡아주셔서 리허설 동안에 좀 맞춰봤는데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앰프의 배터리가 방전이 됐고 그래서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뭔가 약간 건너편에서는 그 부정선거고 이 지금 정권이 틀렸고 문재인이 다 잘못했고 예전에 자기들 대통령이 있었을 때는 경제가 괜찮았는데 지금은 다 망했고 막 그런 엄청 큰 목소리로 나와 계신 그 어르신이 계셔가지고 이게 뭔가 하면서 있었어요. 네. 오랜만에 그 서울에 또 지금 시청 근처의 분위기도 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 오늘 내 정신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아무튼 그래도 1시간 정도 진행되는 시간 동안에 그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연대 발언하는 그 분들 활동가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고 모두가 해방되지 않으면 누구도 해방될 수 없다가 전체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발언하시면서 누군가를 가두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가두는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좀 울컥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낯선 환경에서 어쨌든 최대한 그래도 솔직하게 만든 노래를 솔직한 마음으로 불렀고 그런 이제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 저보다 미래 세대에 이 말도 이제 좀 쓰지 말라고 하긴 하던데 그런 활동가 친구들의 그런 열정과 진심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숙연해지게도 만들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제가 마침 챙겨 들고 간 책이 김종철 선생님의 근대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라는 책이었는데 여간해서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지만 마침 펼친 부분이 공잔식 축산에 대한 비평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어쨌든 낭동에서 이어서 볼게요. 제가 오늘 오는 길에 돌아오는 기차에서 바로 거의 기차 타고 왔거든요. 돌아오는 기차에서 그 팟빵이랑 유튜브에 댓글 같은 거 좀 봤어요. 이내 책방 라디오. 네, 근데 어느새 조금씩 듣고 계시는 분들이 좀 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친구가 얘기해 주는 것 같다고 뭐 꾸준히 올려줘서 고맙다고 뭐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지난번 클립에서 제가 도티끌 작가님 책 읽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도티끌 작가님이 또 유튜브에 댓글 남기셨더라고요. 제가 인스타를 안 해가지고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데 그래도 어떻게 알고 오셨지? 네, 인사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네, 오늘 제가 신세 한탄도 하려고 켰으니까 좀 길게 일기 얘기했고요. 빨리 하고 자야겠어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폭풍우 같은 시간들이 어제 이야기도 재밌는데 아무튼 어제 이야기는 라디오에서 못하겠네요. 네, 여기까지 일기입니다. 어쨌든 낭독
오늘은 김종철 선생님의 근대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 라는 선생님의 마지막 책이죠. 지난 6월 25일에 돌아가셨는데 이 책이 초판 1세 발행이 6월 20일이에요. 작년. 네, 1년 전. 네, 읽어볼게요. 36페이지. 광우병 문제에 관련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우선 이것이 실은 미친 소의 문제가 아니라 미친 인간의 문제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이것은 탐욕 때문에 제정신을 잃고 자연의 순리를 간단히 무시해온 인간들의 문제이지 아무 죄 없이 비좁은 우리에 갇혀 끝없이 학대받아온 소들의 문제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문제는 광인병이지 광우병이 아닌 것이다. 광우병의 발생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한 과학적 규명이 되진 않았다고 하지만 소의 사체를 원료로 한 동물성 사료가 주범이라는 것은 확실한 듯하다. 광우병이 대량 발생하여 근 100만 마리의 소를 살처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영국에서 동물성 사료를 전면 금지한 결과 광우병이 대폭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1990년대 초에 처음 외국 잡지에서 광우병에 대한 기사를 읽었을 때 내가 받았던 충격을 나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설마 인간이 초식동물인 소한테 동물 사료를 그것도 제 동포의 살을 먹게끔 강요하는 일이 현대적 축산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소가 동물 사료를 먹는다는 것은 적어도 나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마 내가 큰 충격을 받은 것은 그 무렵 내가 현대식 축산의 실태를 잘 모르고 있었던 탓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옛날 농가에서 한두 마리씩 풀이나 여물을 먹어 키우던 소들이나 혹은 넓은 초원에서 유유히 풀을 뜯어먹고 있는 소들에 대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갖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뒤 차츰 오늘날의 축산 현실에 관한 좀 더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갖게 됨에 따라 나는 광우병은 현대식 공장형 축산의 필연적인 귀결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제러미 리프킨이 1992년에 발표한 저서 쇠고기를 넘어서 축산 문화의 번영과 쇠퇴를 보면 적어도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소들한테 별의별 짓을 다 먹이고 있었다. 별의별 것을 다 먹이고 있었다. 비좁은 우리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소들한테 주는 사료 속에 항생제, 성장호르몬, 신경안전제는 물론 마분지나 신문지, 톱밥 혹은 닭이나 돼지의 우리에서 긁어모은 거름이 포함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체중 풀리기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시멘트 가루가 들어가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런 판국에 소의 사체를 가공한 동물성 사료를 먹일 생각을 안 하는 게 이상할 것이다. 원래 수천 수만 마리씩 일상적으로 도살되는 소들에서 나오는 내장을 비롯 비식용 부위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쓰레기로 처리해야 마땅한 것이었다. 하지만 대량으로 쏟아지는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우선 만만치 않다. 게다가 온갖 것을 다 먹이는데 소 내장을 가공한 것이라고 해서 먹여서 안 될 까닭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막대한 쓰레기 비용도 줄이고 소를 빨리 살찌게 하는 추가적인 사료도 거의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다. 무엇이 잘못이란 말인가? 아마 그런 생각이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자연의 순리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관심이 없는 엄청난 불경 혹은 극도의 교만이다. 원래 소는 풀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주적 섭리이며 자연의 신성한 뜻일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문명의 발달 속에서 어느새 거룩한 것에 대한 감각은 극단적으로 퇴화하였고 오로지 이윤 추구를 최대 목적으로 하는 자본의 논리만이 폭주를 계속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를 비롯한 가축과 짐승들이 가혹한 학대에 노출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토록 잔인한 동물 학대를 기초로 한 이와 같은 문명 생활이 과연 인간에게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가? 그리고 나아가서는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네, 이후로도 이 내용 뒤로도 사실은 동물 사료뿐만이 아니라 곡물 사료도 문제가 된다는 내용으로 이어지거든요. 원래 풀을 먹어야 되잖아요. 곡물이랑 풀은 또 다른데 소가 풀을 먹어야 하지만 소에게 곡물 사료를 먹이기 시작한 것에는 또 자본주의적인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농업 대량화까지 이어지는데 그 전쟁 끝나고 그 화학 무기를 만들고 그 전쟁 무기를 만들던 회사들이 더 이상 자기들이 기술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시작한 산업이 농기구와 화학 비료, 농약 이런 것들이었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농업을 대량화하고 하다 보니까 곡물이 갑자기 너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남는 곡물들을 동물한테 먹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노동 집약적인 농업이 갑자기 이제 노동력이 필요 없게 되니까 사람들은 다 도시로 나가서 도시의 그 노동력이 되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농사를 막 대량화하는 것이 우리나라 뭐 새마을운동쯤도 비슷할 텐데 녹색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막 인간을 굶주리지 않게 만들었다. 인간의 혁명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산업화로 또 꼽겠죠. 근데 이제 와서 보면은 그것이 정말 지속 가능한 것인지 지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람이 살기 힘든 곳으로 변해가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런 곳이 될 줄은 몰랐겠죠. 네, 뭐 김종철 선생님은 계속해서 그 소농과 농촌 공동체를 살려야 된다고 말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가난을 전략적으로 뭔가 가난을 추천한다, 가난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할까?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막 굶어 죽는 가난이 아니라 조금씩 덜 가져서 서로 연대할 수밖에 없는 가난, 그 연대가 더 풍성한 삶이다라는 걸 주장하시는데, 네, 근본적으로 저는 동의를 하고 마음 깊은 곳에 그 마음이 있지만 이제 현대 지금 이렇게 극도로 자본주의화된 사회에서 정말로 먹히지 않을 아이디어 같다. 누가 이것에 공감해 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어요. 네, 오늘 급하게 서울도 다녀왔고 여러 가지 연결되는 것들이 있고 그 광우병을 광인병이라고 부르는 그 감수성이 인상적이어서 오늘 어쨌든 낭독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조만간의 노래. 그 아이들이랑 같이 만들었던 그 트리, 나무라는 노래 부를게요. 짧게. What are you, trees? Why are you? Share everything for us. Even you cannot move at all. Still you have your heart and soul. Trees, you make the air clean. Trees, you make the mountain beautiful. Trees, you make forest and shade. Trees, I breathe in your goodness. 나무야, 너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너의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니?
나무야, 너는 비록 움직일 수 없지만 마음과 영혼이 있는 것 같아. 나무야, 너는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지. 나무야, 너는 산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지. 나무야, 너는 숲과 그늘을 만들지. 나는 네가 주는 모든 좋은 것들로 숨쉬어. 네, 오늘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녹음하고 있는 이내제빵 라디오. 일단 어쨌든 조만간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장마 기간이라고 하고 비가 오다가 습하다가 개었다가 다양한 날씨 속에 몸이 좀 적응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정신이 없어서 길게 마무리 못 하겠고, 다들 꿀잠 주무시고요. 잠이 보약인 것 같아요. 헛소리 대잔치인데, 네. 어디 계시든지 마음과 몸 잘 돌보시고요. 또 새로운 기회나 날이 밝았을 때 다시 시작해 봐요.